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중공업그룹 웹퀘스트를 진행하게 된 한국실용평가 김현준입니다. 이번 주에 현대중공업 IPO 공모주 청약이 진행되는 등 현대중공업의 상장이 임박한 가운데 현대중공업그룹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한 것 같은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 현대중공업그룹의 동향과 전망, 실용도상 주요 이슈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중공업그룹의 동향 및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를 보시면 17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 제한 규제 해소를 위한 일련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을 통해 현재는 그룹의 지주사인 현대중공업 지주 산하에 네. 잠깐 소리가 안 들리는데 1분 동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 아, 아. 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를 보시면 17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 제한 규제 해소를 위한 일련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을 통해 현재는 그룹의 지주사인 현대중공업 지주 산하의 조선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오일뱅크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M&A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두산 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인수 관련 본계약을 체결했었고 지난달에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보유했던 현대건설기계 지분을 현대제뉴인에 현물 출자하면서 현대제뉴인 산하에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가 위치하게 되고 현대제뉴인은 앞으로 건설기계 부문의 중간 지주회사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2019년 3월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아직도 인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럽연합,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런 굵직한 M&A와 더불어 계열사 IPO를 통한 자금 확보에 나선 모습인데요. 우선 현대중공업 상장이 임박한 가운데 내년에는 그룹의 주력 회사인 현대오일뱅크가 상장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현대사모중공업, 현대글로벌서비스 등이 이미 프리-IPO 성격의 투자 유치를 받은 가운데 향후 IPO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열사들의 IPO 진행에 따라 지분율과 지배구조 변동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사업 구성을 보시면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의 조선부문과 현대오일뱅크로 대표되는 정유부문, 그리고 현대건설기계의 기계, 현대일렉트릭 앤에너지 시스템의 중전기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 부문별로 우수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그룹의 실적 기여도 측면에서는 정유와 조선 부문이 그룹의 주력 사업 부문입니다. 다만 정유 부문의 경우에는 2020년 코로나 확산의 영향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그룹 내 이익 기여도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모습인데요. 최근 완료된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를 고려하면 향후에는 기계 부문의 비중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유가 급락 등으로 인해서 정유 부문의 실적이 부진했고 이로 인해서 그룹의 수익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조선 부문의 경우 발주 심리 위축으로 신규 수주는 감소했으나 기존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의 외형이 유지되었고 저수익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계 중전기 부문은 그룹 내 매출이나 이익 비중은 높지 않지만
비교적 양호한 수익 창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들어서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기조와 석유 수요 개선 등에 힘입어 정유 부문의 수익성은 개선되었으나 조선 부문에서는 철강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에 대한 공사 손실 충당금 설정으로 인해서 상반기 약 9천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모습인데요. 조선 부문의 원가 부담 확대에 따른 향후 실적 전망 및 신조 성과와 같은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키 모니터링 포인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정유 부문의 HPC 설비 관련 투자 부담으로 인해서 그룹의 재무 부담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HPC란 중진류 기반의 석유화학 단지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합작법인인 현대케미칼을 통해 설비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설비 투자 금액은 총 3.1조 원 규모로 올해 11월부터 상업 가동을 하면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매년 1조 원을 상회하는 에비타를 창출했던 정유 부문의 현금 창출이 2020년에는 크게 감소하면서 재무 부담이 더욱 가중된 모습인데요. 2021년 들어서는 정유 부문과 기계 중전기 부문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녀 HPC 투자 등으로 인해 자금 부족이 지속되고 순차입금 규모 역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투자 부담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향후 자금 소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열사 지분 매각과 IPO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년 들어 현대중공업 지주가 현대글로벌서비스 지분 매각과 선 배당을 통해 약 8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였으며 그 밖에 현대오일뱅크의 현대오일터미널 지분 매각, 한국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 지분 매각 등을 단행하면서 3천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현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그룹의 실적 전망입니다.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저하되었던 정유 부문의 수익성은 2021년 들어 개선된 반면 조선 부문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부진한 실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수익성이 회복된 정유 부문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업황이 개선세에 있는 기계 중전기 부문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선 부문의 부진한 실적을 일부 보완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유 부문의 HPC 신규 설비 가동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 창출과 더불어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 업황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에는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에 따른 건설기계 부문의 시너지 창출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그룹의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 모니터링 포인트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원가 부담이 확대된 조선 부문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분기 이후 잇따른 대규모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수주 측면에서는 조선 부문의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최근 후판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2분기에 약 9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당장의 실적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2분기에 강제가 상승에 따른 공사손실 충당금을 상당 부분 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주 잔고 내 수주 시점 구성상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과거 일부 저성과 물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조한 영업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의 발주세, 친환경 선박 수요 및 노후선 교체 수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세, 중고성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신조성가 상승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확대된 수주 잔고가 매출로 반영되는 시점에는 고정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작년 말부터 상당한 규모의 수주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서 협상력이 제고되어 향후에는 수익성 위주의 선별적인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경부터는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선수금 유입 등으로 2021년 6월 말 기준 조선 부문 순차입금 규모가 감소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조 물량 확대와 강제 가격 상승 등으로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차입금 규모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 IPO를 통해 연구개발 자금과 일부 운전 자금 등을 조달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오일뱅크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 확대와 향후 전망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롯데케미칼과 합작법인인 현대케미칼을 통해 2021년 11월 상업 가동을 목표로 HPC 설비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향후 상업 가동 시점의 제품 수급 여건과 신규 설비의 원가 경쟁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올레핀 계열의 제품 기반 확보를 통해 비정유 부문의 사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점과 정유 산업의 본원적인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HPC 프로젝트의 경우 2019년부터 약 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차입금 규모가 확대되어 왔지만 올해 말 상업 가동 이후 투자 성과의 시연을 통한 현금 창출력 개선이 전망되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 증가폭은 현 등급에 부합한 수준 이내에서 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M&A와 계열사 IPO가 현대중공업 지주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선 최근 완료된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로 그룹 내 조선 부문 의존도 심화에 따른 부담은 과거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를 통해 건설기계 부문의 사업적 측면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경우에는 영업적인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시너지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고 인수가 확정되는 시점에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적 측면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경우 인수 구조상 현대중공업 지주의 인수 시점에서의 부담은 한국조선해양에 유상증자 시 납입하게 될 약 3,900억 원 내외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이 2021년 상반기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2021년 6월 말 별도 기준 2.5조 원의 자본 총액 중 2.3조 원이 수출입은행에 발행한 전환사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당 전환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가 되지만 2022년 이후 스텝업 금리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차입금적 성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인 재무 안정성은 회계상 지표 대비 열이한 상황입니다. 해당 전환사채의 경우 제약정이나 조건 변경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인수 대가로 한국산업은행에 교부할 예정인 1조 2,500억 원 규모의 RCPS와 유사시 최대 1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약정 등을 고려하면 인수 시점의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구조와 향후 주가 수준 등에 따라 인수 이후 직간접적으로 재무 부담이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실적 및 재무 구조 변동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 확보 측면에서는 향후 현대오일뱅크 등 계열사들의 상장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M&A로 인해 재무 부담이 발생하는 가운데 수소 등 신사업 투자와 더불어 배당 확대와 같은 주주 환원책에 따른 자금 소요의 증가는 신용도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염두에는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 그룹 내 신용등급 현황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 내 계열사 신용등급에는 최근 인수를 완료한 두산인프라코어를 제외하면 계열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각 계열사들의 신용도가 그룹 신용도와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지원 주체 지위에 있는 점 등이 감안되는 것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의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원 능력과 지원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열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을 원노치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2021년 6월 정기평가를 통해 현대중공업 지주의 무보증사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등급 전망 변경은 과거 심화된 구조적 순위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7년 4월 구 현대중공업의 분할 시 연대보증 차입금 규모가 분할 직후에는 7.3조 원 수준에서 이후에 빠르게 축소되면서 현재 790억 원까지 감소를 하면서 잠재적인 재무 부담도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